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회의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5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입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입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홍보 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 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 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15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공보 담당관실 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9억 8,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교육 행사 증가에 따라 출장이 감소하여 울산 교육 스포터즈 활동 지원, 사진 촬영 및 관리, 오피니언 리더 운영 사업의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보 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15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공보 담당관실 예산 요구액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3,937만 원이 정액된 10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홍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언론 및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하여 방송 캠페인, 1주간지 고속 열차 활용 홍보, 주간 교육 뉴스 제작 등 교육 정책 홍보 사업에 5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교육 가족과의 소통, 교육 정보 전달을 위하여 SNS 홍보 운영 사업에 4,632만 원,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간행물 발간을 통하여 주요 정책 및 우수 교육 활동 사례 공유를 위해 교육 홍보물 발간 사업에 9,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정책 및 우수 교육 활동을 촬영 편집하여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및 정보 전달을 위하여 영상 촬영 및 제작 사업에 4,320만 원, 시민으로 구성된 교육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 활동 정보 및 교육 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울산 교육 기자단 사업에 1,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 공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실 운영 사업에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화된 언론 보도 기사를 수집하여
언론 보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업무 활용을 위하여 교육 관련 언론 스크랩 사업에 4,620만 원, 통신사 뉴스 수신료 및 신문 구독료 등 간행물 구독 사업에 1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보도사진 촬영 및 차량 운영을 위하여 사진 촬영 및 관리 사업에 2,300만 원, 울산 교육소식기고단의 언론기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보도자료 제공을 위하여 오피니언 리더 운영 사업에 1,179만 원, 언론 소통의 날 운영과 기자 간담회를 통한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하여 공보활동 지원 사업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울산 교육 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 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진석 공보 담당관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 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분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강목내역서 4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4,716만 원에서 1,478만 9천 원 감액된 3억 3,2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외 감사 수관 사업 예산입니다. 상급기관 실질감사 축소 및 미실시로 인해 352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사 인력풀에 대한 감사 지원 수당은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2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항 감사 자문 수당도 자문 횟수가 감소되어서 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 시책 추진 관련 예산은 내부 부패 신고 시스템 운영, 고위직 청렴도 부패 위험도 평가 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과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총 790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목내역서 42쪽입니다. 기관 기본 운영비 예산은 감사 담당 공무원 결원으로 특정 업무 경비 집행 잔액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목내역서 77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3억 5,341만 2천 원으로 2022년 분예산 3억 4,716만 원 대비 625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 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자체 감사활동 예산으로 종합감사, 협력감사, 감사 인력풀 운영,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등과 관련하여 1억 2,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 수립 및 추진, 내부 부패 신고 시스템 운영, 고위직 부패 위험도 평가, 취약 분야 청렴 모니터링 등에 9,5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 행정 추진 예산으로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 수용비, 특급 매식비, 부서 운영 경비 등에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단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울산교육발전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8,742만 원에서 37억 6,537만 원이 감액된 184억 2,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47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시교실 지원비로 청량초등 등 3교에 37억 6,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농소중 일반교실 전환시설비 낙찰 잔액 및 모듈러 교실 수요 폭증으로 연도 내 적기 납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삭감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강목 내역서 87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80억 5,400만 원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예산은 1,046억 959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91쪽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운영비 2억 4,48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92쪽부터 95쪽입니다. 영역 단위 학교 공간 혁신 학교 시설비로 2억 3,0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비로 1,035억 1,20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비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21년 대상교부터 23년까지 개축 및 리모델링비 예산으로 846억 4,93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임시교실 지원비로 13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메아리 학교 임시교실 전환 시설비 및 직기류 이전비 4억 4,091만 원 및 21년 22년 대상교에 대한 스마트 교실 구축 지원비 55억 7,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목 내역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 사업 추진비로 8,457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획 예산으로 5억 5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 경비로 3,7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영관 스마트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너무 빨리 하시고 좀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예. 예, 다음은 우리 김영환 행정국장님.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호동 총무과장입니다. 김덕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철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장대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봉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상걸 교육 여건 개선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항목 내역서를 기준으로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 내역서 147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억 9,323만 원이 감액된 1,775억 9,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수 방식 변경으로 교육훈련비 1억 350만 원을 감액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채용 인력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출제 과목 축소 등으로 임용관리 예산 3억 1,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학교 행정 보조인력 채용 증가로 인건비 지원 예산 1억 6,407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161쪽 재정복지과입니다. 기정 대비 25억 9,156만 원이 감액된 745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사 일정 등 개별학교 사정으로 수학여행 지원비 7억 2,1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학교 주간 교복 구매 낙찰 차액 및 지원 인원 감소로 교복 구입비 지원 예산 10억 9,075만 원을 감액하고 방과 후 자유 수강권 지원 예산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기정 대비 9,807만 원이 감액된 323억 3,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집행잔액 5,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와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4,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기정 대비 108억 9,531만 원이 감액된 3,552억 5,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초 및 마이스터고 급식소 환경 개선비 12억 6,971만 원,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비 10억 4,9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에서 187쪽입니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비 67억 8,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미래교육관 등 6개 기관 시설비 3억 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 대비 4억 8,534만 원이 감액된 201억 8,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방역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3억 4,146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에서 위험성 평가, 위탁 용역 등의 집행잔액 1억 6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교육여건 개선과입니다. 기정 대비 148억 9,590만 원이 감액된 311억 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및 서생초 부지 매입비 138억 2,152만 원과 학교 점유부지 매입비 10억 2,0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항목 내역서를 기준으로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 내역서 425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96억 8,143만 원이 정액된 1,954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사망조의금
재보상금,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교직원 복지에 지원 예산 17억 3,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에서 435쪽입니다. 교원 등의 법정 부담금 1,753억 9,6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결혼보조 인력 인건비 70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전년 대비 54억 3,896만 원이 감액된 662억 5,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에서 448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 지원에 13억 527만 원, 수학여행비, 교복 구입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에 96억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학생 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하여 9억 6,032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383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교원 등의 맞춤형 복지비 144억 5,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사협력과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6,779만 원이 정액된 339억 8,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에서 46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 관리를 위해 3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에서 46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비 332억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교육시설과입니다. 전년 대비 244억 8,719만 원이 정액된 1,618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에서 493쪽입니다. 울산중앙여고 등 18개교 교과교실 전환 시설비 107억 5,098만 원, 약수초 등 4개교 학교 신설비 329억 2,386만 원, 울산예술고 등 7개교 정개축비 273억 6,435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515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울산 미래교육관 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비 131억 4,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에서 507쪽입니다. 삼남중 등 56개교의 BTL 사업비 238억 4,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 9,275만 원이 정액된 128억 1,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5억 7,078만 원과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31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에서 521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1학기 방역 인력 운영비 52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교육 여건 개선과입니다. 전년 대비 85억 4,853만 원이 정액된 454억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복산초와 서생초 부지 매입비 222억 5,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에서 539쪽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21억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0쪽입니다. 울산학생교육원 제주군은 설립을 위하여 건물 매입비 등 19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한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안대룡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3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뭐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계상이 힘든 부분은 있을 겁니다만은 불용역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 불용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3추 결산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불용역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런 예산들이 또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면서 2003년도 거 사업 설명서 42페이지예요.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 18년도를 제가 보니까요. 예산이 한 2,680만 원 정도 집행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장비 쪽에 390만 원, 근로인 지원에 2,290만 원 등 해서 이만큼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60만 원인가요, 이거? 이만큼 줄어든 이유가 뭔지 우리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장비는 다 지원되고요. 이 근로지원인 인건비를 예. 예를 들어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이 신청했을 때 기존에는 본인이 부담했었는데 예. 그 본인 부담하는 거를 우리 청에서 이제 부담해주는 그 내용. 그러면 청에서 이제 지원을 다 해주는 거네요. 그럼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신청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근로지원인을 우리 신청하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본인이 그냥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면은 신청을 저희들은 하면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까? 예. 판단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예,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그 중증인 경우에 그때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뒤쪽에 민원실 운영해서 우리 그 사업 설명서 56페이지인데 이게 61페이지하고 연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민원실 운영의 어떤 목적은 친절한 민원 응대로 교육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 서비스 운영 보면 친절 교육을 연중 1회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 본청이 아니라 교육청에 속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학교에 있는 민원 공무원, 학교 행정실에 행정실, 본청 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연중 1회 이상 하는 건가요? 연중 1회만 하는 건가요? 원래 이게 하다가 또 잠시 중단됐다가 지금 이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계속 친절 교육은 해왔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연중 1회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 그 민원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을 집합하는 거는 집합 교육 시킨 거는 연중 1회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이버 때는 집합 교육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코로나 예, 때도요? 코로나 때 대면 비대면 해갖고 그 병합해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 비대면 좀 가능한 저희들이 이제 그 방역 수칙 규칙에 의해서 자리 띄우고 그래가 할 수 있는 인원만큼은 저희들이 집합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해서 방역 수칙에 맞춰서. 같이. 예. 예. 그래서 1회씩 연중 1회만 이게 연중 1회만 하는 이유가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이유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예. 다른 이제 인원 교육은 또 사이버 연수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연수를. 예. 그래서 이제 사이버 연수 듣고 저희들이 이제 집합해갖고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될 거는 한 1회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그 학교나 민원인에 대한
이미지를 제일 처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행정실 아니면 민원실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일부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친절도에 대해서 불쾌감을 많이 토로하시고 그래서 그 학교나 그 교육청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중 1회에 대한 실효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연중 1회가 아니라 몇 회를 좀 늘려서 그 이미지, 그 본청이나 학교의 이미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하실 의향이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널리가 할 수 있으면 널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느껴가지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자 재정복지과인가요? 예, 재정복지과 우리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지원인데요. 네네.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뒤에 보니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원 신청자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네. 우리가 지금 저출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임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 지원이나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 등등등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편의 용품 지원만을 뜻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일단 20만 원이에요, 인당. 네, 20만 원 맞습니다. 그죠? 네. 2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제가 봤을 때 살짝 좀 놀라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청에서 어떤 적절한 계상을 해서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금액이 조금은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감액을 할 게 아니라 1인당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된다. 감액된 부분을 숫자가 적더라도 같은 예산이나 아니면 좀 더 증액을 해서 감액을 시키지 말고요. 그 감액되는 부분들을 1인당 계상을 해가지고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액 말고 앞으로는 좀 감액 말고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높을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네, 이 사업은 이제 저출산 시대에 일단 출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 교직원 편의를 제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사실은 뭐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적죠.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은 뭐 편의 지원 편의 뭐죠 이거? 편의용품. 편의용품이란 부분이 본인이 이제 뭐 판단을 했을 때 뭐 쿠션이든 뭐 등등 몇 개 없을 거예요. 20만 원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편의용품은 그러니까 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임산부들께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그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보자. 우리 교육 여건 개선과장님. 여건 개선과장 박성글입니다. 남녀공학 전환학교 교육 여건 개선비 편성 사유가 뭐 있나요? 예, 저 2023년도 이제 중앙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전환합니다. 예. 당초에 이제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학급 수도 줄어들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를 얻어가지고 남녀공학 전환을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남녀공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 겸 한 5천만 원 정도. 그죠. 근데 예, 이거 예. 자료 세출 강목 내역을 보니까 2022년에 예, 1억이었는데 예, 올해는 5천으로 해서 5천이 감액됐어요. 예.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감액된 사유는 이제 2개 기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 올해 하나만 신청을 해서 예. 그러면 2022년엔 2개를 예, 한 받으셨네요. 3분 정도 시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또 내년도에는 한 중앙 요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 신입생을 받네요. 중앙고등학교.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전반적인 어떤 여건 개선 같은 건 다 이루어졌나요? 예, 그 부분에 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뭐 우리 남녀공학이라면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대길 의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부터 먼저 보는데 137페이지에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 지원이 나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설명서입니다. 예. 137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방과 후 강좌 개설의 강좌 수가 증가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인별 방과 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줄었지요. 지금 금액도 거의 1억이 넘는데, 그죠? 이게 엇박자 아닌가요? 방과 후 강좌 개설은 학교에서 그 개설하는 거고요. 특수학교 방과 후 교육 활동비는 이제 그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학부모 계좌로 저기 입금을 해줍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내 예. 말은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강좌 수가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폭넓은 강좌를 하겠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참가하는 신청자 수가 감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엇박자 나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던 교복비 구입 지원이나 그다음에 그 방과 후 자유 수강권 문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완을 빨리 좀 하시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앞에 그 엇박자 난 거는 다시 한 번 더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공무원 단체 관리에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 이게 체육대회는 아니죠? 예, 체육대회는 노사협력과의 이출입니다. 체육대회는 아니고 이제 또 여기에 예. 체육대회가 전에 보니까 한 3천인가 편성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교육 따로 공무직은 그거는 종목과에 이제 저 혁신과에 아마 교원 단체 단체고, 체육대회일 겁니다. 예, 요거는 우리는 그러면 체육대회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길 탐방하고 예. 이제 폐교를 하려면 우수기관 방문하고 뭐 그런 쪽입니다. 그 이제 그게 필요해서 이제 신규로 예, 들어온 그 거예요? 이제 너무 행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같이 근데 예. 그 노사 뭐 협의해서 올라온 건데 예. 이게 노사 어떤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나요? 예, 일단 뭐 인원은 좀 작지만은 예. 일단 그 소규모 인원으로도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입니다. 원래는 뭐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서서히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되면 확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409쪽에 보면은 배움터 지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안전총괄과 박범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 요 지금 많은 데는 두 분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뭐 44,000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던데 여기 어떤 기준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활동비가 활동 부위가 동일한 거예요.
전국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중간쯤 레벨에 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 예. 그 기준이 저는 참 궁금한데 이게 지금 몇 시간 근무하시죠? 지금 그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촉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학교에서 저희들이 뭐 시간을 교육청에서 몇 시간 하러 강제는 안 했습니다만은 보통 한 8시간 정도는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시간 근무를 하면은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아마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계신다. 근데 그래도 여기 보면은 어떻든 간에 그 안전 뭐 여러 가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급되는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조금 이제 소폭의 2,000원 올린 거요? 20년도에 한번 올려드렸고 네. 올해 이제 2,000원 또 운영비 한 6만 원 정도 하고 또 시민 참여 예산으로 담복 한 5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 학교에 야간에도 계시는 분들이 있죠. 네, 숙직 경비입니다. 하십니다. 그죠? 예. 그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육 공무직으로 계십니다. 네, 계약 채용 형태가 근무 형태가 전혀 다르다. 근데 이분들은 그 자원봉사자 개념이고 숙직하신 분들은 교육 공무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그럼 급여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겠네, 그죠? 저희들은 이제 어떤 그 자원봉사자 분들은 급여 형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봉사료로 드린 개념으로 드리고 있고 숙직하시는 분들은 급여로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배움터 지킴이 운영 관련해서는 한번 좀 다시 그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그 8시간 정도 된다는데 감안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분들은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관단 사업 설명서 6-1에 관단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우리 공보 담당관이죠.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 설명서입니다. 예, 공보 담당관입니다. 네, 9페이지에 보면은 그 제일 밑에 영상 촬영 및 제작해서 그 업무 협의회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기존에 굉장히 많은데 또 신규죠. 이게 신규로 편성했네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참여형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교직원들이나 그 학부모들도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뭐 업무 시간 이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좀 만나야 되고 이래서 이전에 업무 협의회비를 편성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연 수당도 저희들이 이제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 예산은 충분하게 이때까지 많이 뭐 해왔던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따로 저희들이 업무 협의회가 없어서 업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도 요 사업에는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니 그래도 뭐 이때까지 잘 해가 오셨잖아요. 뭐 잘 해왔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19페이지 제일 밑에 공보 활동 지원에서 주요 시책 홍보 업무 협의회, 각종 교육 행사 홍보 업무 협의회. 제가 볼 때는 이거 유사 사업이고. 과다 편성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때까지 시나 교육청 봐도 이렇게 유사한 거 과다 편성된 건 처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그 공보 관련 업무 추진비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기관에 저희들 조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합쳐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광주가 5,200만 원, 세종이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작지만 한 4,89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늘린 적은 없고요. 이제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쭉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언론 소통의 날을 가지는 게 일주일에 2번입니다. 그런데 보통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육청이나 뭐 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좀 횟수가 저희들도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금액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그렇게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유사 중복 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 52쪽 한번 보실래요? 어제 그 다덧 영어 선생님들 연수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 동아리 운영도 하시네요. 52페이지입니다. 예,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 담당관 쪽이네요. 오늘 어제 했는 거구나.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잠깐만요. 여기 어디였지? 우리 저 행정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죠.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전반적인 그 행정국의 그 과별로 봤을 때의 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뭐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우리 권순용 의원님이 전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좀 울산교육청이 과다 편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그 행정국 관련 과에서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업무 추진비는 기간 업무 추진비와 사업성 업무 추진비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기간 업무 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사업성 업무 추진비도 전체 맥시멈의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는 있고 이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정책관실에서 총괄 편성을 조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그 행정국 소관에서는 사실은 사업성 업무 추진비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네, 그죠? 그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요즘 이제 더욱이 이제 요즘은 어떤 사업을 실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의견 수렴 등등의 절차가 과거보다 비등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허투루 쓰지를 않는 것이고요. 이제 업무 추진비는 또 쓰고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간부진들의 업무 추진비는 지금 이미 낱낱이 공개도 하고 있고 사업성 업무 추진비 부서별 있는 사업성 업무 추진비는 또 그렇게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우리가 또 결산, 감사 이렇게 명확하게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허투루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 허투루 쓴다는 말이 아니고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적정성은 충분히 저희는 뭐 그렇게. 예, 그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방과후 그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강좌 대설 지원은 이제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강좌 예산을 무료로 학생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과후 교육 활동비는 12만 원이 학부모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에 무료로 듣다 보니까 그 유료로 듣는 그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액된 겁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료로 이제 듣는다. 네, 네. 그 전에 그 자유수강권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유수강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목이 다르지만은 다른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무료를 듣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갖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래 보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전체적인 재정 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쪼갈라 보면 되는 거지. 이게 항목을 하나하나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저희가 그 방과 후 뭐 자율수강권도 그렇고 여기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 후 교육 활동비도 제도에 있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지가 뭐냐 하면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개수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애들이 이렇게 신청자 수가 적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학교 일선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그걸 꼭 이제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그 자유수강권 방과 후 자유수강권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자유수강권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그 예산 엄청 줄였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이야기 그만합시다. 그 이야기 하면 오늘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논리로 이제 우리 과장님 접근해 버리면은 그냥 탁상 행정이 돼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그저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제가 뭐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안 합니다. 천미경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교육시설과랑 교육여건 개선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서생초 우리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지금 필지 하나 우리 국공유지 11필지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 국공유지 11필지는 국유재산 매각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용도 폐지를 거쳐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그 부지 매입비로 한 101억 정도가 올라왔었죠. 예. 거기서 그 금액만큼은 총 금액이 삭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금액이 31억입니까? 32억 정도 되네요. 2023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32억 정도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거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 토지 매입비가 전체적으로 3.3 제곱미터당 한 지금 처음에 57억 올라왔을 때는 126만 원이었고요. 예. 또 69억으로 변경돼서 3.3 제곱미터당 15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었고 지금 올라온 게 한 23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부지 매입비가 당초 말씀하신 대로 전가액이 한 44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이 그진 한 230만 원 정도 두 배가 한 1년 새에 뛰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예산에 올라온 게는 이제 건축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겠는데 어제 우리 금액을 보니까 지금 금액이 우리가 그 6,556제곱미터에서 8,720제곱미터랑 정축이 늘어났죠. 금액 평수가 그죠?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늘어났는데 저희가 뭐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우리가 115억이 이제 전가가 된 상태죠. 예, 맞습니다. 예, 115억 전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웠을 때는 2020년 1월달에 기본 계획을 세웠을 때는 단가 적용 자체가 2019년도 단가로 해가지고 메다 제곱당 180만 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지금 23년에는 공사를 발주하려고 보니까 23년에는
건설공사 지수가 한 27%에서 30% 정도 올랐고 교육부에서 편성한 단가도 2023년도에는 23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이 있고 또 그 학급수도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12학급으로 예산 편성하고 그 기본 계획을 했었는데 14학급으로 또 늘었고 중공후 또 학급수 증가 대비해가 3실을 또 추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한 5학급이지만은 그 위에 그 뭐 특별교실이라든지 그런 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넣으면 10교실 정도는 기본으로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그 단가가 상승한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토목 부분에 그 보통 보면 한 1m에서 한 2m 사이는 일반 뭐 토사로 돼 있지만은 그 밑에는 지질 조사를 해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질 조사한 결과가 그 풍화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사량이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네요. 지금 제가 단가가 앞에 계산했을 때는 맨 처음에 한 580만 원 치였고 공사비가 두 번째는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 치였는데 700만 원 치였다가 1,000만 원 된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늘었죠? 하고 얘기했는데도 그날도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어제 그 설계하시는 그 담당관을 불러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질 조사 때문에 이 땅을 처음에 매입할 때는 몰랐는데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풍화암으로 인해서 부지 조성에 따른 그 토목 설계비가 40억이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40억이 아니고 8억에서 30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정확하게 38억인데 예. 뒤에 조금 변경될지 모르지만 일단 40억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 4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건축하는 비용에서 보면 92만 원입니다. 3.3제곱미터당. 그러면 이게 땅값이 지금 230만 원인데 이 풍암 때문에 이 그 40억이라는 토목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땅값으로 보면은 330만 원 정도, 3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내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자연 녹지부터 시작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금액이 이게 정말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 금액대가 너무 780만 원에서 왜 1,몇백만 원씩 올라갔을까 궁금했었고 어제 제가 뭐 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와서 한 번도 설명해 준 적 없고 우리 의원님들 아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질 조사 때문에 한 40억이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미리 교육시설과나 아니면 교육여건 개선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제로 서생초등학교 부지에 가보시면 사실 그 토목공사비가 저희는 그 추정공사비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딱 맞춰서 그렇게 설계를 공사비하고 예산을 태우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시면 그 산을 거의 한 개를 다 드러내는데 물론 뭐 풍암이 나온 것도 있지만 주변에 배수로 하고 토목공사 옹벽하고 전부 다 하면은 일반 그 보통의 학교에 비하면은 조금은 늘었지만은 그렇게 40억이 토목공사비로 전체 금액 중에 토목공사비로 40억이 그렇게 많은 다른 학교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이 금액대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예산이 있는 거고 토목공사비가 기본적으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40억이라는 것은 3.3제곱미터당 92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땅을 비교하면 230에서 3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40억이 작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시켜 드리려고 조목조목 묻는 건데 뭐 다른 데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님 뭐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신설학교를 지금까지 여러 뭐 많이 해봤지만은 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신설학기끼리 서로 대비를 해보면은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3, 4억, 5억, 6억도 많은데 이 40억이란 금액이 올라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예, 우리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 예. 대표 아닙니까? 일단은 행정국장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40억이 작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40억이 작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오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목조목 지적하자면 이 지질 조사를 꼭 해야만 그 밑에 안반이 있는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언성을 또 높여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다른 분이 와서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 업무 부분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물론 뭐 산을 택해서 했다는 부분도 급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금액이 높아지는지 일반적으로 그 교육청에 사는 단가가 있을 건데 그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면 오케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와서 설명하는 건 늦다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그 사전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한정된 시간이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 많은 예산을 그 기초 산출까지 참 설명드리기는 조금 미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설명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이제 시술과장 말을 절대 그런 뜻으로 아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이유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우리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땅을 이제 한정된 재산에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지질 조사를 사전에 못 합니다. 그런 이제 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금액대가 10억 이상이 오버되는 부분은 저희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뭐 하나하나만 무조건 다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걸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많이 쓴 부분은 체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교평의 그 교육 환경 평가에서 6개월 지연됐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 환경 영향 평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2024년도 3월에 우리가 개교를 하려고 했던 게 2025년 3월로 변경이 됐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환경평가 환평은 통과됐고요. 네. 시설 결정 용역은 어떻게 돼갑니까? 예, 시설 결정 용역도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거기 이제 시행 계획 협의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울주군청하고 원활하게 협의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지 그 수용 재결 절차 부분에서 예, 지금 토지가 100% 매입됐습니까? 예, 지금 국공유지 빼고. 예, 사유지는 100% 매입. 사유지는 전에 둘피지 못했던 부분은 마무리겠습니까? 예, 부지 소유자의 협조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만 지금 매입하는 절차만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꼼꼼히 좀 체크를 계속할 거니까 하여튼 좀 마인드를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 어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거는 오셔갖고 의원님들 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브리핑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시설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박봉국입니다. 사업 설명의 421페이지 보면 예, 이번에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 8,500 정도가 증가했네요.
421페이지입니다. 예. 학생 안전교육 관리 쪽입니다. 그 지금 신규로 됐던 게 3억 8,500 정도 증가인 것 중에서 지금 학교 안전사고 예방하고 예방 발생 지원 분담금 요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 문화 이 부분과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활동 이런 게 한 6천만 원 이상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새로 신설한 겁니까? 421페이지입니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사업 설명서 421페이지고요. 이게 학생 안전관리 교육인데 교통지도, 교통 안전지도하고 교육 활동 이런 부분이 또 따로 신규로 잡혀 있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460만 원의 징계금 교통안전지도 동행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특별 교급으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특교로 내려오던 겁니까? 예, 교육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물품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캠페인을 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킥보드 어떤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저희들이 학생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학생 안전교육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밑에는 특교로 오던 부분을 다시 예산으로 올린 건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 집행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4년 본 사업 집행할 때는 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시설 과장님과 또 육근계 선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 원래 조직을 잘 못하면 미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학교 부지는 제일 안 좋은 곳에 우리가 얻는 게 태반사기 때문에 예. 우리 울산 외고도 그렇고 제3 특수공립 우리 특수학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서생초도 그렇고 시작할 때 꼼꼼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앞으로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예. 그래야 뒤에 덜 고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인력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든지 방법을 좀 다음부터는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성애 의원님. 예. 예. 저는 사업 설명서 220페이지 교육 공모직 상담 지원 정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편성한 사유가 의외됩니까? 예, 노선밀과장 이출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신규 사업이고 우리 학교 일선 현장에 이제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교원하고 지방 공무원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 공모직에도 예산은 작지만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관과 이래 뭐를 예, 병원이나 상담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과 집단 면담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 지원은 8만 원만. 예, 기존에 이제 우리 사전에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8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가능하다. 예, 집단은 2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고 일단 병원하고 상담소 쪽에 일단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상담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지방 공무원들은 뭐 인사 상담 같은 거는 저희들한테 오면은 항상 저희들이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인사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사팀이 오면은 저희들 상담을 하고 다른 거는 지금 인사팀에서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이제 우리 교원들은 뭐 교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또 고충 상담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교육 공무직도 이번에 신규로 이래 해가지고 이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지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야간도 많이 하고 추가 근무도 하고 막 각종 다 하는데 제 말은 이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상담 지원 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 뭐 상담하고 내하고도 상담해도 되지.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고충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교원이나 공무직도 저렇게 이제 다른 해주시기를 한다 하니까 저희 지방 공무원들도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저 미래 그린 스마트 네. 그거 보면은 저게 강목 내역서 94페이지, 95페이지 또 같이 묻겠습니다. 시설과 480페이지, 490페이지 보면은 모듈 교실 비용해서 우리 그린 스마트는 128억, 그다음에 온양초 뭐 모듈 교실 이래가 이거는 또 임차비입니다. 이 비용이 큰데 이 모듈 교실 관련해서 이거를 이 128억 소요된다는 거는 짓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대하고 임대해 오는 겁니까? 예, 임대도 있고 일부 구매도 있습니다. 일부 구매도 있고 예. 짓는 건 아니네. 구매가 짓는 겁니다. 아, 구매가 짓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만큼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해서 임대를 해오든 지어서 그럼 교실을 다 짓고 나면은 이 모듈 교실은 어디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 기간 자체가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이 6개월에서 12개월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임대 기간을 저희들이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기존의 시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했던 이사를 다시 본 교사동으로 옮기고 그 모듈러 교실은 다시 업체에서 철거해 갑니다. 철거해가? 예. 1년 임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구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청량초를 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로 좀 사용을 하다가 그 모듈 교실이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네네. 단장님 가격이 참 많이 비싸다. 그죠? 근데 그 가격은 교실을 지어도 되는 만큼에 나는 이 교실이 이게 보니까 뭐 어떻게 뭐 판넬로 짓고 안에 뭐 이래 저번에 또 한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래 되는데 그래 치고도 참 많은 돈이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이걸 하지 않고 교실을 지을 때까지 우리 학생들을 어디서 뭐 그 인근의 학교에 뭐 차량을 해서 한다든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그 검토는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농소중 같은 경우는 그 호계고등학교에 지금 임시 교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그 확인을 해서 안 되는 학교는 지금 이 모듈러 교실은 저희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가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한실 임대하는데 한 7천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1년에 대해서요. 근데 타 시도에도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울산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여건은 괜찮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도 수급이 어려워지는 게 모듈러 교실을 납품하는 데가 주로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가격에는 울산에는 수급 납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저기 교육 시설과의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또 우리 그린 스마트 추진단의 시설 환경 개선 그런 차이점이 뭔가요? 간단하게. 저희들은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형태고요. 교육 시설과는 그 사업 노후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좀 차이는 조금 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연계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마지막으로 저게 울산 예술고 정축에 관련해서 강목 내역서 479페이지 교육시설고에 교육실과장 장대입니다. 예, 그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더 가는데 급식소 시설과 뭐 그죠? 예. 예술고 정축해서 이래 들어가는데 울산 예술계 이게 어떻게가 이래 들어가죠? 대충 울산 예술고는 지금 기존 건물이 그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이 급식소하고 특별교실동으로 쓰고 있는 두 동인데 거기 옛날에 학교에서 자체서 그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노후가 됐고 학생들이 워낙 샌드위치 판넬 자체에서 하니까 뭐 오래되니까 조금 틈새도 벌어지고 해가지고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 측 요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운동장 쪽으로 건물을 그 새로 정축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입니까?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죠. 일반고 턱목고 하다가.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은 일반 교실 안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울산 예술고가 실습실도 있고 뭐 그런 걸로 그저 턱목고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은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설계비만 태워져서 그렇습니다. 설계비가요? 예, 전체 설계 비용은 2억 2천만 원이고. 예, 전체 금액은 저희가 그 계속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월비를 줄이려고 그런데 전체는 한 58억 정도 됩니다. 58억. 그러니까 이 58억이 전체가 다 됩니까? 시설이 각 교실마다도 되고. 예, 철거하는 부분에 그 정도 규모는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은 다른 동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가 예술고 턱목고로 이래 해서 쓰고 있다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고로 가면은 사실상 뭐 좀 이점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무상 교육도 되고 뭐 이래 되고 하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울산 예술고가 요번에 22일자 신문에 보니까 임채문 씨라고 이분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입단을 했더라고. 이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세계 5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데 아시아인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예술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지만 또 울산에서 또 각 지역에서 예술고로 오는 분들이 또 그렇게 희망을 해서 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예술고는 예술고로서 또 이렇게 진행을 수업을 하고 또 일반고로서는 또 일반고대로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잘 좀 맞춰서 학교를 정축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자고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설계나 이런 거 저희가 교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도 학교에서 발주를 하는데 대신에 저희가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 검토단 운영이나 이런 거는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도성희 의원님. 예.
예, 권순영입니다. 우리 저 재정복지 과장님, 요번에 저 보면 우리 기본 복지 점수 80점에서 그죠? 네. 90점 올라가고 네, 네. 첫째 출산 자녀 축하금 나가고 네, 1,000점을 네, 지금 뭐 올렸습니다. 100만 원인가 네, 그죠? 네. 이거 다 시도하고 뭐 이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기본복지 점수가 지금 800점인데요. 강원도가 900점으로 하고 있고 인천이 810점이고 800점인 시도가 우리 포함해서 5군데가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모든 시도가 900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울산시가 지금 1,100점이고 울주군이 1,100점이고 나머지 구가 1,200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 진작과 공무원 그리고 복지 전진을 위해서 이번에 정액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다들 좋아하시겠네, 그죠?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녀 축하금이나 이런 거 타시도보다 뭐 우리가 못한지 뭐 복지 점수가 어떤지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둘째와 셋째와 뭐 2,000, 3,000점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첫째와 같은 경우에도 1,000점 배정하고 있는 시도가 7개 시도가 되고 내년에도 뭐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는 복지 차원에서 다른 거는 뭐 저 우리 뭐 또 먼저 하는 것도 있고 평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이런 거는 좀 잘 챙겨 봐주시는 게 옳은 것 같다. 뭐 잘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 왜 갑자기 지금에 올랐나 왜 이때까지 안 올랐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 하도급 심의위원회는 요 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지금 내 예보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 82% 하도급을 이상을 주도돼 있는데 안 될 경우에 심의를 하는데 그럴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하도급 심의위원회 또 구성원들은 또 이렇게 우리 청렴도 차원에서 옳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다른 거 부분에서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내부 뭐 지난번에 감사도 살짝 보니까 뭐 이렇게 비용이 나가야 되는 내부 직원이 있어서 우리 다 비용이 못 나가고 뭐 감액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좀 공정성을 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총무과장님 그 선진교육 탐방연수 요 610만 원씩 해가 25명 되는 거는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지방직 공무원 전체가 대상입니다. 전체에서 25명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발은 이제 본인들이 계획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이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뽑을 예정입니다. 그 노사 쪽에도 뭐 교육 공무직 선진지 연수회가 61만 원 33명 2회인데 요거는 또 대상 선정 어떻게?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저 노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고 올해는 퇴직 가까운 사람 위주로 일단 선발했습니다. 예. 그 요건 뭐 우리 일반 저 행정직들은 요 해당되는 겁니까? 해당 안 되죠? 지금 그거는 그 노사협력과 건데 그거는 행정직은 아니고 공무직. 그죠? 예. 그 좀 보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우리 저 학교에 일선의 행정직 공무원들도 좀 많이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 인원이 부족한 학교도 많고 뭐 학교가 작다고 해서 일이 작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뭐 요분들 행정직들은 뭐 따로 연수 이런 거 없습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그 우리 행정실장 대상으로 해서 또 연찬회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우리 연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부의 민간 위탁 연수도 있거든요. 연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아마 추경 때도 그 행정직 연수 관련 계획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바가 있는데 뭐 다시도 하고 뭐 같이 뭐 연결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죠? 네, 장기 그거는 2024년부터 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이런 또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이래 업무 과중한데도 또 아마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자리 비우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우리
이성용 우리 부회장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공무원들이든 행정직들이든 전부 다 좀 이렇게 피곤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린 스마트 단장님, 그 우리 모듈러 예산 지금 3초에 빠졌다가 지금 본인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청량초가 그렇습니다. 그뭐 잘 안 됩니까? 그거 와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청량초 모듈러 구매 33실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7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올해 안에 저희들이 그걸 구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수급 자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제 수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수급이 좀 늦어가지고 2월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23억만 편성 그대로 놔두고 34억은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울산까지 지금 내려오기가 지금 잘 안 팔락한다 그 말입니까 그럼? 예, 좀 같은 가격에 수도권에서는 그 이동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까지나 경남, 부산 쪽에는 이동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뭐 일단 뭐 그런 뭐 이해는 되시지만 실제로 이게 모듈러나 이런 게 제때 준비가 안 되면 사실 기초 학교 관련 모든 게 다 딜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맞는데 그렇죠? 울산은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저희들이 본예산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 학교는 지금 거의 다 계약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일부 설치되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수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방 이쪽 특성상 좀 같은 값이면 가까운데 납품하고 싶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단장님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안전총괄 과장님. 박봉국입니다. 예, 그 제가 방역 마스크 우리 기숙사에 지금 배정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네, 작년에 배부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번에도 예산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방역 마스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한 게 얼마짜리죠?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3,000원짜리 하는 게 일회용이고, 그죠? 습식 그렇습니다. 마스크고 제가 보니까 이 마스크가 이래 뭐 팔에도 쓸 수 있고 요 입하고 코만 요래 가리는 거 그런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 그 탄성 밴드로 개복을 하면은 일회용인데 다 두건으로 쓸 수도 있고 팔에 부착해도 쓸 수 그러니까 있고. 두 번으로 써도 이게 코하고 입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제가 다시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뭐 한 개 5만 원짜리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요거 보니까 다들 있잖아요. 다른 데 쓰는 거는 눈까지 가리는 거예요. 예. 눈까지 이렇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 그 방독면 마스크처럼. 그 불나가지고 연기 나고 이러면은 사실 눈도 안 비는데 그 뭐 요것만 가린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시야가 확보돼야지 비상로도 탈출하고 뭐 이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차후에 좀 생각을 해보시라. 지금 아직 다 보급이 안 됐으니까 1차 뭐 보급하시는데 뭐 시중을 하신다고 보고 향후에는 진짜 좀 실용성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기능성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가가 저희들이 한 18,000원 정도 한 4배 정도 되면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안전을 우선 고려해서 그런 어떤 또 질이 좋은 제품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숙사 학교에만 배부한 이유는 야간 뭐 취침 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학교에는 저희들이 그 뭐 지하실이라든가 뭐 폐쇄 공간 또 조사해서 한번 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다음 차기 추경 때 한번 적극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이번에 그 경비 한 명 추가됐죠? 새로 하나 뽑는다고 그죠? 예, 예산 그렇습니다. 올라오셨죠? 예. 그 제가 저 사실 얼마 전에 교육청에 처음 가봤는데
지하에 주차하고 올라가니까 그 바로 엘리베이터 못 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혼자 걸어가지고 1층 가가지고도 가니까 못 타서 그 어떤 저 사회복무요원입니까? 예, 지금 사회복무. 그 앉아 있는 분한테 이래 왔습니다 하니까 뭐 하나 종이 쪼가리 줘가 네, 이래 찍고 올라갔는데 지금 그 추가 인원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지금 겁니까? 예,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 명 채용하면 그분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청사 방호 관리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고객 지원실 같은 경우에 악성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해를 입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이제 그분이 그거 이제 안전 보호 대책도 할 수 있고 뭐 해를 입고 이러면 어디 뭐 청원 경찰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 이제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데 제가 좀 이게 딱 느낀 거는요. 그 우리 시의회에서 여기 타워에 주차하고 저기 7층에 그 시장실까지 가는데 뭐 누가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통과하고 뭐 찍고 가야 되는 이런 것도 없고. 일반 우리 요 가까운데 남구청에도 가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육청에 가니까 좀 이래 제가 딱 갔는데 그 뭐 제 교육위원이라서 그게 아니고 일반 학부모라도 뭔가 딱 가면은 뭔가 좀 이 옆에 탁 차단되는 느낌? 그거는 우리 교육감님의 그 늘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좀 사람들이 좀 뭐든지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찾아가고 뭐 이래 질의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차단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뭐 그 카페도 만들고 그다음에 휴게실도 있고 그렇게 했고 우리 직원들이 있는 2층부터는 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이 오시면은 직원들한테 전화해 갖고 밑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또 올라가 보니 통로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위에 그러니까 그 사무실 안에는 사람들이 다 직원들 계시고 한데 복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 중간에 보니까 그 복도에 뭐 커피 마시는 테이블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예. 저쪽에는 저 어디 카페테리아처럼 이래 있는데 그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직원들은 다 안에 일하고 계시고 그 뭐 안에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거는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아니 저희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런 거 이용하지. 아예 이용 못 하고 입구에서 차단했는데 그건 만들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 의원님 오셨을 때 그 사람이 없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저희들 주위에 주민들도 그 오시고요. 저희들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점심 먹고 하면은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그때 그 지하에 그날 제 찾을 데 없어갖고 깨구리 주차하고 사람 가득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저희들 지하 그 바닥 공사 때문에 그때 지금 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추가 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 담당관님. 예, 홍보 담당관입니다. 강목역에서 15페이지부터 해서 17페이지 보면 SNS 홍보 운영 그다음에 울산교육 기자단 운영마, 울산교육 소식 기고단 운영바 이 내용들을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목적이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이게 중복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 통합 운영을 좀 하실 의향이 없는지 이게 중복성이 있는 낭비성 예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낭비성 예산은 아니고 사유는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럼 당연히 사유는 다 있어야죠. 예산 태우는데 사유 없이 태우면 됩니까? 예,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아니 이거 적혀 있는 게 그래 똑같아요. 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예, 편성할 때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마바는 통합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SNS 홍보 운영 관련해서 그다음에 기자단 그다음에 기고단 요 관련해서 활동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예, 재정복지과. 예. 네,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사업 설명회 146페이지요. 146페이지입니다. 네. 예, 수학여행비. 예, 금액이 전년도에 24억에서 16억으로 내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총 인원수가 몇 명이죠? 총 인원수가 지금 일반이 8,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160명 해서 총 11,000명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저소득층은 뭐 55만 원 100% 지원 다 하는 거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다 하고 있고 일반 학생은 지금 20만 원 지원하죠? 이제 고등학교 20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 감액된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교부한 게 2교만 교부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시를 못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올해 당일연도 플러스 해가지고 작년에 못 간 학년을 계산을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당일연도만 편성을 하게 되어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한 16억 되는데요. 뭐 55만 원이니까 50만 원 기준으로 잡더라도 우리가 수학여행비를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료로 해도 20억에서 25억만 들면 되겠네요. 올해 예산은 2023년도 25억이고 그 말이 아니고요. 네, 네. 24억에서 지금 16억으로 내려갔고 인원이 지금 수학여행 가는 인원이 8,300명이네요. 네. 8,300명인데 지금 20만 원씩 지원을 잘 해드리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제주부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제주부는의 그 수학여행이 아주 우리 그 설립 목적이 보면 수학여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우리 교원들 뭐 수련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지금 수학여행비를 현재 16억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 뭐 2조 5천억의 예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수학여행비를 뭐 전액으로 지금 한 30에서 35만 원 지원을 해가 전액 무료를 한데도 한 25억 선 하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8,305명이다, 그죠? 예. 교복은 지금 구입비가 금액이 60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네, 3억 여기도 2천이 3억 늘어났습니다. 2천 정도가 전가됐네요. 네. 예, 이 전가된 사유는 우리가 보통 학생 수를 산정할 때 종교 학생 배치 계획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중고 신입생 그 학생 수가 1,280명 전가해가지고 예산이 정액된 겁니다. 예, 단가가 어떻게 되죠? 단가는 지금 25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학생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들은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 교복비가 무료로 한 60억 되고 수학여행비가 한 16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의논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지적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그 이성영 의원님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권신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육청에 가보니까 그 출입문에 그 차단기 그거는 어느 분의 발상으로 그래 해놨습니까? 그게 그 차단기가 없으니까 잡상인들이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데 자, 그러더라고요. 관공서에는 민원도 오고 잡상인들도 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아버리면은 일단은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가 된단 말입니다. 이 시민들이 학부형들이 과에 찾아갈 수 있죠. 담당자들, 선생님들 또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차단한다는 것은 저도 의원이지만 그거 들어가서 하려고 정말 짜증나더라고.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 할 때는 4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해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청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학부형들도 제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하고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회의가 있으면은 미리 QR 코드를 다 나눠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QR 코드가 뭐가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요. 예? 아니, 저도 QR 코드를 모르는데. 아니 그 없으면은 거기 오면은 우리 그 사회복무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아니 저희들이 그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1층에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어디를 가도 민원인들 공간에 아까 우리 권선정 의원이 안 그럽니까? 울산의 어느 관공서에 그렇게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아니 야간에 외에 거기 교육청에 들어가서 행패 부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뭐 훔쳐갈 게 있습니까? 예? 아니 저희들 일하고 있는데 그 아무나 들어서 그냥 탁 그랬을 때 아무나가 아니지요. 직원들이 울산 시민입니다. 아니 울산 시민이든 들어갈 수 있지요. 관공서에 들어가서 그거 뭐 특별한 데입니까? 아니 거기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공간인데 일을 하는 공간에 아니 어디도 다 일을 하죠. 시청 공간도 일을 하고 어디도 다 일을 합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그 업무 시간 중에는 출입 관리 시스템이 열리가 있는데 그 위에는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교육청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반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말에나 또 그 퇴근을 한 이후에는 당연히 차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일반 업무 시간대 왜 시민들이 왜 교육청을 출입을 못하는 이야기지요?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출입은 할 수 있고요. 그 만남의 그걸 차단을 해놨잖아요. 차단을 해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놨거든요. 시의회 같은 경우도 2층에 그 만날 수 있는 공간 그걸 만들어놨거든요. 차단을 해놨습니까, 저희들? 저희들 같은 경우 업무에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정모 과장님.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데. 예. 부의장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그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 지금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도 인지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성경 의원님. 예. 총무 과장님, 저는 지역구원으로서 저희 지역의 학부형들이 저에게 민원을 수십 번 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파악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물어보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일하는 공간 그게 어디 뭐 말해놓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가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권성경 의원님. 제가 다음 우리 강대기 의원님 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각과에 일 못했습니까? 잡상이 찾아왔어? 아니 각과에 그리 오니까 업무에 방해된다고 직원들이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면 우리 그 시의원들은 그럼 업무 뭐 저기 해가지고 일 뭐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일 아예 못 합니다. 울산 시민들요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런 발상까지 하면 안 돼요. 에? 모든 기관이 개방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성영 부의장이 하는 말이 핵심은 그잖아요. 몇십 년 동안 오면서 지금 설치된 게 차단기가 설치된 게 작년에 설치됐다면서요. 그럼 뭐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잠깐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참.
제가 시간이 너무 없음으로써 5분 이내에 그 부서별로 한마디씩 하고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관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육 역경 개선과하고 교육시설 과장께서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땅을 구입할 때부터 시스템,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징계 차원이 아니고 두 분 다시 그런 실패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최동입니다. 저는 응하면 개인적으로 좀 엄한 말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수동적인 성실감보다는 자발적인 적극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원들 말씀을 좀 귀담아 주십시오. 주민의 대표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두 가지 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교육청 카페 숲 375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께서 좋은 취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뭡니까? 밖에 하는 거 청마실. 그 왜 세입 금액이 다 다릅니까? 임대료가 밖에는 3,400만 원이고 안에는 540만 원밖에 안 되거든 1년에.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왔을 때 카페 슈 그 임대 냈을 때 그 당시에 어떠한 형태로 임대가 됐는지 계약서 그거를 좀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총무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2021년부터 계속 공간 혁신, 숲길 조성, 주차장 환경 개선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체계적인 환경 개선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요 본청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공사했던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는 재정복지과에는 교복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다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대희 의원께서 지적을 했지요. 네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단가 인상이 예. 단가 인상에 대해서 울산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다음에 노사 현역 과장님. 예, 이슈입니다. 지금 교육 협력 실무사가 교육 업무 실무사 예, 토탈 몇 명입니까? 495명입니다. 예? 495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486명을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지금 495명 예산 잡아놓고 있고 수시로 이제 기준 일 때문에 이제 숫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495명입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예. 교육 업무 실무사 배치 기준 개선 계획을 만들었죠. 예. 거기에 내용 보면 서로 나눔 학교 4년 되면 추가 배치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원래 지금 5개인가 6개 학교 제 4년 후에 재지정 학교에는 배치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그때 당시는 4년 후에는 배치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서로 나눔학교는 혁신과와 협의 과정 거쳐가지고 일단 연장 재지정되는 데는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일단 기준표라기보다는 서로 협의가 내부 결제 내가지고 우리 방침으로 삼아서 배치 기준을 회의록 정합니다.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회의록에는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나머지는 제가 좀 몇 개 더 있는데 오늘 고생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우리 교육 정책을 망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와 여기 우리 위원들과 같이 균형 있게 우리 울산 정책을 토론하고 하자고 이 자리에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각 지역별로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민이 선택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로서 앉아 있는 저희들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지금 오늘 말씀했는 게 하나라도 지금 드릴 게 있습니까? 다 기쓰자 잘하자는 뜻 아닙니까? 한 번 더 이야기 드는데 좀 제발 우리 시의원님들 말씀 귀담아 주십시오. 주민의 뜻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1월 29일 10시 30분부터 강북 강남 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회 제3차 교육위원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